아이고, 잠이 오갖고. 아까 교육팀장님이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거창한 말보다 이 강의 내용이 너무 초라해갖고 말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에너지 운동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한 내용들이죠. 사실 에너지 운동은 기공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에너지 운동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서 돌리는 운동,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놓은 운동,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지, 흔히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금의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보자면 아마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운동은 먼저 우리 몸에서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운동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에너지가 열리지면, 그리고 소위 말하면 상단전이 열리지면 이제 채널이 열리지는 거죠. 우주의 채널이 열리지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 즉 우주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중력이라든지 자기장 그런 것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 다음부터는 그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의 에너지를 열어야 되지. 자기 몸의 에너지를 열지도 않고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쓴다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냥 의식으로 받아쓰는 거지 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확한 에너지에 대한 운동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에너지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의 에너지 운동이 될 수 있다 하는 조건들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조건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시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에너지 운동이 되려고 하면 개념이 틀리져야 됩니다. 그렇게 체력 운동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에너지 운동은 신경계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 무엇입니까? 근육을 이렇게 파워를 높이는 운동이라면, 에너지 운동은 신경계, 즉 말해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지. 그래서 근력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에너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의 파워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신경계 자체의 운동은 아니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볼 적에 내 신경계를 무엇입니까?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극히 힘듭니다. 에너지 운동이 아니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 그래서 에너지 운동은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내 신경계를 무엇입니까?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지. 그래서 직접 어떻습니까? 뇌에 자극하기 힘들지. 때릴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그래서 뇌를 운동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척추를 이렇게 자극해서 척추의 어떤 신경계의 그 신경이 간접적으로 내 신경계를 자극하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근을 할 적에 이렇게 허리를 비트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사 동작이라고 하지. 이런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화타오금이를 하면 어떻냐, 그것도 허리를 비트는 동작들이 있어요. 이런 동작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척추를 무엇입니까? 자극하기 위한 동작들이지. 또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 요가 수련에도 허리를 비틀고 몸을 꼬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작들이 다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척추를 자극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신경계를 태우는 운동들이죠. 그래서 에너지 운동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동작들이 많지. 그렇게 허리를 틀고 몸을 꽈는 동작들이 많다는 거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에너지 운동은 운동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렇게 에너지 운동은 몸에 힘을 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엇입니까? 순환시키는 운동이지. 에너지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 운동입니다. 왜 그런 근육에 힘을 빼고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근육을 힘을 빼야 어떻습니까? 에너지 흘러와 손끝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처음 출발 지점으로 오지. 이렇게 돼야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순환이 되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에너지 운동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근육에 힘을 딱 주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근육으로 들어가면 근육에 멈춰져 있지. 순환이 안 되지. 안 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근력 운동은 에너지 운동이 아닙니다. 근력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높아질 수 있어요. 높아질 수 있지만 에너지 운동은 되지 않지. 그래서 태극근 할 적에 어떻습니까? 몸에 힘을 빼라는 동작을 많이 하지. 요가 수련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동작에 힘을 빠지는 그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에너지 운동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혹시 골프를 치보시면 골프도 어떻습니까? 몸에 힘이 빠져야 골프의 무엇입니까? 고수에 입문하지. 이렇듯 모든 운동이 어떻습니까? 몸에 힘을 빼는 그 순간부터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지.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에너지 운동은 느리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큽니다. 태극근을 할 적에 몸에 힘을 빼고 느리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에너지를 무엇입니까? 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빨리 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지, 익숙되어 있어서 갖고 천천히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몸과 마음은. 그래서 동작을 느리게 하고 천천히 하려면 동작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극근을 수련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태극근 수련을 해보면 알지만 태극근을 수련하는 도중에 잡생각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동작을 까먹어버리지. 그래서 정신 집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래서 태극근을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선이라 하기도 하고 동선이라 하기도 하고 행선이라 하기도 하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에서 천천히 걷는 보행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그런 의미지. 그렇기는 몸의 행위와 의식을 일치시켜서 집중력을 어떻습니까? 높이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어떠냐면 에너지 운동은 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봐서 언염이라고 하지. 몸 전체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몸의 일정한 부위에 집중을 해야 되지. 단전에 집중을 하든지 손에 집중을 하든지 발에 집중하든지 하여튼 몸의 일정한 부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몸과 어떠시면 의식이 붙어 다녀야 되지. 그렇게 몸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서로 결합이 되지야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정복됩니다. 그래 되면. 자, 차인과 태극근을 할 적에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해라 하지. 이것은 집중 명상과 똑같습니다. 사마타 명상이라고도 하지. 의식이 발바닥에 떠나서 다른 곳에 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알아차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발바닥에 딱 붙여 놔야 되지. 50분에서 1시간 동안 수련하는 동안에 의식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집중된 상태로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이 정도면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선정에 들어가지. 바로 산매, 가부좌 틀면 바로 산매에 갑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요가 명상을 할 때 차크라에 이렇게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수련하는 어떻습니까?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갖고 수련한다고 해서 있어 보이고, 태극근을 한다고 해서 없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행위를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틀려지지. 그래서
태극권을 무엇입니까? 할 적에 의식을 몸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식이 몸에 집중되면 그 집중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몸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의식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의 변화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어쩌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정화가 될 수 있지. 감정의 정화지, 정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뭡니까? 몸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단돈 2만 원 내고 왔지에, 2만 원에 이 비밀이 공개되는 겁니다. 이걸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고수가 돼보면 알지.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원래부터는 모든 것들이 가장 평범하지. 이야기들이 평범한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운동이 좀 무엇인지 알겠지. 에너지 운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만약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한다고 셈칩시다. 그러면 걷기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상체의 힘을 빼야 되지. 상체의 힘을 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그리고 의식을 무엇입니까? 몸에 집중하면, 발바닥에 집중하든 단전에 집중을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걷기 운동이 에너지 운동이 되지. 몸에 힘을 빼고 의식을 무엇입니까? 몸에 딱 붙이면 그 운동은 에너지 운동으로 짜잔 변신을 합니다. 굉장히 수월지.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 해볼까요? 보통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1000배라든지 혹은 3000배 절수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1000배 수행을 한 2~3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느낌들을 잘 알지. 처음에는 몸에 힘이 들어가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지. 그러다가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몸에 힘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가 힘이 빠지지.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앉고 일어서면 그냥 자동적으로 돼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뭐시면 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부터 에너지 운동이 되지. 그러면 뭐를 탑니까? 기운을 타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할 적에 앞에 보면서 이렇게 절을 하지.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이마 부분에 들어오지. 왜냐하면 앞을 보면서 절을 하기 때문에 눈 쪽으로 에너지가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이래 전두엽 쪽에 에너지가 돌아오지. 전두엽 쪽에 돌아오시면 어떻습니까? 전두엽에 있는 감정선을 자꾸 건드리지. 그러면 눈물이 나고 왼쪽에는 울음이 터지지.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전생에 업이 터지 나온다고. 그런데 사실은 전생의 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서 이마 부분에서 머물면서 전두엽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 이렇듯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현상,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에너지의 작용, 에너지의 활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지. 자, 차 한잔 마시고 2부 하겠습니다. 아이고,